안녕하십니까. 자, 데스런 림탱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스런 송창현입니다. 자, 중량 운동 10주차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일단 힘들어요. 힘든 건 분명하고요. 이 과정에서 창현쌤이 없었다면 혼자서는 지속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창현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저희가 인바디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게 골격근량이 38kg, 그 다음에 몸무게는 70kg, 체지방은 7% 이하로 제가 목표를 삼았었는데 어쨌든 근사치에 도달을 했어요. 그건 제가 이렇게 표로 띄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체중하고 체지방 그리고 체지방률은 목표치를 조금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났는데 골격근량이 기대치에 못 미쳐가지고 목적을 좀 달성을 못한 것 같고, 그 달성을 못한 이유는 제가 식단을 좀 이번에 채식으로 좀 바꿔봤어요. 공격적인 전략을 써봤는데 그게 좀 안 먹힌 것 같아서 일단은 목표를 못 맞췄으니까 핑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몸을 키우고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관리했던 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보다 어떤 걸 먹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먹은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보여드렸지만 저는 일반식을 잘 하면서 벌크하는, 살을 좀 찌우는 거에 목적이 좀 더 맞춰져 있었고요. 창현쌤은 체지방도 엄격히 관리하고 체중도 증가가 없이 근육량만 늘리는 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운동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먹는 것 때문에 그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인바디 결과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량 운동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처음 인터뷰에서는 그냥 궁금하니까 시험 차원에서 한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생각이 많았습니다. 데스런 리부트 팀, 현용쌤, 창현쌤이 데스런에 합류를 하고 이후부터 데스런이 뭔가 변화를 꾀하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맨몸 운동만 고집해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중량 운동, 외부의 중량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뭔가 반감이 있을 수도 있고 제 몸에서도 잘 받아주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다친 사슬 운동의 연장선상인 맨몸 운동에 중량만 추가를 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크게 반감도 없을 것 같고 저도 몸에서 받아주는 게 좀 데미지가 덜할 것 같았고요. 뭔가 변화를 꾀할 목적으로 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거의 연장선으로 이제 창현쌤이 캐틀벨, 클럽벨 그런 운동을 좋아하세요. 잘 하시고 클럽벨은 자격증도 있고 즐겨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도 같이 녹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좋은 운동들을 적절히 섞어서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외부의 중량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해버리면은 좀 불편해 하실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맨몸에 추가로 중량을 달고 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했던 겁니다. 기능성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기능성 트레이닝,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기능성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번 영상으로는 부족해요. 일단 한 문장으로 좀 짧게 요약을 해야 되니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능성 운동은 몸을 효율적으로 쓰게끔 만들어주는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도구들 같은 경우는 맨몸도 있을 수 있고 캐틀벨, 클럽벨 아니면 소도구들을 활용해서 보다 더 몸을 효율적으로 쓰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트레이닝이니까 되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 한번 해보시면은 그 기존의 맨몸 운동이나 일반적인 그냥 근력 운동과는 다르게 근육의 최대 수축 범위에서 최대 이완 범위, 내가 가진 관절 가동 범위 그 이상을 좀 뛰어넘는 그런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열린 사슬 운동과 닫힌 사슬 운동의 개념인 것 같은데 내가 도구를 움직이느냐 아니면 내 몸을 움직이느냐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자, 열린 사슬 운동과 닫힌 사슬 운동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를 잡고 있는지 혹은 내가 어디에 지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내가 어디 잡거나 지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닫힌 사슬의 운동이고, 오픈된 자유로운 곳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열린 사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개의 운동 종류 같은 경우는 재활에서 좀 많이 쓰이고요. 좀 급성 환자나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 갑자기 내 체중을 어떤 지지점에다가 부하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다시 또 부상이 좀 나타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재활의 효율성, 즉 단관절에서 한 근육의 특정 근육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열린 사슬 운동을 많이 싸고 결국에는 닫힌 사슬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퀀스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열린 사슬 운동, 닫힌 사슬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저희가 10주간 이렇게 중량 운동을 해오면서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저히 저희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낀 장점은 근비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투자 시간 대비 효율이 좋다. 맨몸 운동은 그 볼륨을 뽑아내려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동작의 난이도가 낮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작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면 비슷한 시간 내에 끝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동작의 난이도가 높은 동작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비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투자 시간 대비 효율적이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크게 다른 기술을 연습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장점이에요. 맨몸 운동으로 부하를 높이려면 상위 동작들을 해야 하는데 이 중량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퍼포먼스를 낼 필요가 없죠. 기본적인 푸시업, 풀업, 딥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내가 근비대의 목적은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게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몸통의 프레임, 앞뒤판, 양옆이 조금 커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장점으로 다가왔고, 전체적인 힘, 스트렝스 향상 좀 발달이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뭐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포함되지 않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파워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파워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이지만, 예를 들어보면은 허리를 할 때 분명히 이제 턱만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끝 지점에서 더욱더 빠르고 세게 풀 가동 범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좀 파워가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폭발적인 힘이 세진다, 뭐 그런 의미가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중량 운동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파워를 좀 가질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제가 먼저 말을 해서 아마 공통적인 의견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장점을 얘기했으니까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느낀 단점은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이제 도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결착을 하고 차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행위 자체가 되게 불편한 거죠. 저는 맨몸 운동을 주로 쭉 해왔던 사람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귀찮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해요. 그거 자체가. 내 몸을 움직이고 몸 풀고 바로 내 몸을 가지고 막 운동을 하면 되는데,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걸 세팅하고 구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건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상의 위험성이 분명히 맨몸 운동보다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맨몸 운동은 상위 동작으로 갈 때 내가 이게 안 되거든요. 아예 도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레벨을 딱 가늠하기가 좀 적당해요. 근데 이것은 중량을 얼마나 달아야 될지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법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능점이 없으니까 부상에 대한 위험성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경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운동 의욕이 좀 저하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맨몸 운동은 시작을 하고 나서 뭐 이렇게 10분, 20분 가면 갈수록 몸이 풀리면서 더 재밌고 더 하고 싶고, 그런데 이거는 하면 할수록 뭔가 몸이 이렇게 쭉 다운되는 느낌? 그로 인해서 운동을 더 지속하고 싶거나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시작하는 것 자체도 좀 의욕이 좀 저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의욕 저하가 조금 단점으로 다가왔고요. 아까 전에 장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위 동작을 하지 않아도 내가 퍼포먼스적으로 더 뛰어나지 않아도 같은 동작을 반복하니까 장점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시선으로 보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 단점으로도 다가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동작을 계속 하니까 거기서 무게만 변화가 되니까 지루해요. 그냥 또 이거 해야 되는구나, 또 이거 8번, 또 8세트 또 5번, 또 이거 똑같은 동작을 계속 하니까 지루합니다. 그게 되게 단점이었고요. 저한테는 몸이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조정력이라고 하죠. 내 몸을 컨트롤하는 능력들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구나무나 프레스 핸드스탠드, 물구나무 밀기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런 동작을 할 때 예전보다 더 잘 안 잡힌다, 좀 더 그 느낌이 잘 안 온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다니까 가동 범위를 끝까지 못 쓰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창현 선생님이 말했던 거는 그 가동 범위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그걸 떼고 맨몸으로 했을 때 폭발적인 힘이 증가를 하는 거지, 그걸 달고 있을 땐 가동 범위를 끝까지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이 끝 지점까지 안 온다? 저는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건 성향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은 전 끝까지 깊숙하게 들어가는 자극을 좋아하는데 그게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그게 좀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점을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제가? 솔직히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뭐 이 외에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단점. 일단 맨몸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총 운동 볼륨의 계산 자체를 중량은 자기 체중으로 픽스를 해놓고 거기서 횟수로 이렇게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쵸? 중량을
중량을 다니까 거기서 횟수를 좀 더 줄어뜨리고 중량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총 운동 볼륨이 좀 바뀌는 그런 시퀀스로 가서 그게 좀 어색해서 좀 많이 힘들었고 적응 기간이 조금 길었다라는 게 좀 단점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이걸 따라 하시는 분들은 좀 저희 10주도 좀 짧고 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서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역치선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 더 당겨볼까 하다가 딱 해서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임태 선생님처럼 든든한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옆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두 분이서 혹은 세 분이서 진행을 하되 저희는 이제 좀 약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보조를 일부러 많이 안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옆에서 항상 페이스메이커가 보조를 통해서 풀 가동 범위 내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네거티브의 형식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오케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총평 아닌 총평을 하자면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잘 하게 돼도 뭐 가끔 심심할 때 뭐 안 할 확률이 더 커요. 뭐 재미를 크게 느끼지 못해서 일단 가장 원초적으로 운동은 재밌는 건데 저한테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이제 지루함으로 다가오고 재미가 없으니까 할 이유나 명분을 못 찾겠는 거죠. 목적이 몸을 엄청나게 키우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힘은 좀 세지고 싶긴 하지만 그건 맨몸 운동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즐겨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 추천보단 좀 비추예요. 비추천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중량을 많이 얹고 하지 마시고 정말 조금 5kg, 10kg 그 정도로 해서 충분한 가동 범위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발달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 총평은 저는 이번 중량 운동을 통해서 제 약점이 이제 정확하게 뭔지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아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되고요. 제 약점은 일단 비밀입니다. 비밀이고 이 약점을 좀 보완하기까지 어떤 전략으로 이제 접근해야 될지 좀 판단이 섰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제 중량을 조금씩 섞어서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옆에 이제 든든한 페이스메이커도 있고 언제든지 제가 비명을 지르면 이렇게 도와줄 네, 그런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일단 할 예정이고 어떤 운동이든 뭐 좋고 나쁨의 그런 판단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스로 운동 목적에 맞게 내 체형에 맞게 내 상태에 맞게 알맞은 그런 운동을 이렇게 쪽쪽쪽 뽑아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몸 운동도 좋지만 맨몸 운동을 더 발달시키는 목적이 있다면 뭐 중량을 섞어서 이렇게 하신다던가 꼭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고루고루 잘 챙겨서 드시면 좋은 운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총평이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운동을 하고 똑같이 저희가 진행을 했잖아요. 10주 동안. 그런데도 느끼는 바가 서로 다른 거예요. 단 두 사람인데도 보시는 분들이 자신한테 잘 적용을 시켜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고 싶으면 이걸 하시는 거고 저걸 하고 싶으면 저걸 하시는 건데 그 선택에 있어서 내 목적이 어딘지 목표가 어딘지를 명확히 하시고 그것들을 잘 버무려서 비빔밥 먹듯이 잘 버무려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목적지를 부산이라고 쳐볼게요. 자, 부산을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그냥 빨리 가는 것에만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국도를 통해서 가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국도로 가게 되면 시간은 훨씬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가면서 주변 풍경도 좀 보고 가다가 맛집도 들려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잠깐 쉬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걸 또 섞어서 하는 방법도 있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저기 여주쯤에서 빠져가지고 뭐 다른 데 좀 들렸다가 뭐 친구도 만나고 했다가 다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산이라는 목적지에 가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것도 운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운동의 목적이 어디에 있든 본인의 취향껏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잘 모든 길들을 적절히 섞어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데스러너 분들은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잘 버무려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임태 선생님이 비빔밥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비빔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뷔페에 오신 거예요. 근데 뷔페에 오신 건데 한 가지 음식만 공략을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맛 좋은 음식들을 다 공략을 해서 시간이라는 걸 똑같이 소비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루고루 이렇게 맛있는 걸 잘 찾아서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비빔밥, 여기는 뷔페. 섞어서.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